결국 저 당시 차들 중 가장 뚱뚱한 뒷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트렁크가 두꺼워 보이는 것을 상쇄시킬 방법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로 가로로 길고 면적이 넓은 테일램프를 넣는 것입니다. TG부터 써오던 램프를 계승한다는 취지도 있었지만 램프가 크면 전체적으로 차가 작아 보이는 착시를 주게 되기 때문에 넓은 뒷면적을 감당하기 위해서였던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뒷모습에 가로 선들을 그어 여러 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면이 아닌 여러 면이 수직으로 층을 이루는 효과를 주어 뚱뚱해 보이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꺼운 뒷모습을 가로 형태의 큰 테일램프로 한 단을 만들고 범퍼에 줄 하나, 머플러 층 여러 단으로 나눠보지만 그 두꺼움을 숨기기는 힘들었습니다. 단이 효과적으로 나눠지지 않은 이유 때문인지 차의 양쪽 구석에서 테일램프 아래까지의 거대한 면이 눈에 그대로 들어와 뚱뚱한 인상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현대도 이를 의식했는지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서 트렁크에 선을 더 추가하고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여 실질적으로는 두껍지만 시각적으로는 어느 정도 개선된 디자인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유행하는 것 중 몇 가지만 놓을 줄 알았다면 저런 뒷모습이 아닌 더 멋진 모습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현행 그랜저인 IG를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걸 어떻게 해냈나 싶을 정도로 잘 해냈습니다. 뚱뚱해 보이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범퍼의 선이 HG에서 보다 훨씬 선명해지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옆에서 보면 전작의 뒷모습과 비교해 IG는 이 선을 기준으로 뒷모습이 오목한 면을 가진 윗면과 그 아래 뒤로 튀어나온 볼록한 아랫면으로 더 입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윗면은 전작을 계승해 면적이 크고 가로로 긴 테일램프를 넣음으로써 엠블럼이 있는 최상층, 그 아래 램프가 있는 층, 그리고 모델면과 범퍼 상단이 포함된 층으로 총 3개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범퍼를 보시면 그 물리적인 크기는 크지만 범퍼의 윗부분을 오목한 면에 포함시켜 하늘을 보게 해 밝은 면을 만들고 그 아래는 땅을 보게 기울여 어두운 면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명암의 대비를 포함한 입체적인 디테일 덕분에 물리적으로 범퍼는 가장 밑에서부터 램프 바로 아래까지의 크기지만 시각적으로는 번호판 위에서 끝나는 착시를 주고 있습니다. HG에서 봤던 리어램프 아래부터 범퍼 아래 끝까지의 폭도 IG에선 시각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HG와 또 하나 다른 것은 머플러와 그 주변인데요. 전작은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메리평 머플러를 넣는데 신경을 쓴 것 같다면 IG는 그 주변을 바디 컬러와 구분되는 검은색으로 하여 다시 한번 뒷모습에 단을 추가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IG의 뒷모습은 시각적으로 크게 뚱뚱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소비자가 원하는 스타일의 머플러를 넣어주면서도 완성도를 높여가는 모습은 최근 들어 현대의 실력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선이 들어가는 유선형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테일램프가 다찌를 닮았다는 출시 초기 논란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저는 디자인을 한 사람이 이 형태가 다찌를 닮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디자인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디자인을 위해 깊은 생각과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었는데 이 결과가 전혀 다른 생각과 과정들을 통해 나온 결과물과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서 비슷할 수도 있고 동시 발견일 수도 있지만 명품 디자인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고 어떤 저널리스트는 이를 두고 컨버전스 진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눈과 오징어의 눈, 그리고 새의 날개와 박쥐의 날개처럼 다른 환경에 맞게 진화해 왔지만 결과가 비슷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오징어가 사람을 보고 그 눈을 흉내낸 것이 아니듯 과정이 달랐다면 디자인에서는 이를 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상대 디자이너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컨버전스 진화라는 것은 결국 한 점으로 수렴하는 것이고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을 검증받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도 노력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따라하며 원작의 가치까지 흠집내는 디자이너들이 많지만 그랜저 IG의 디자이너는 국내에서도 내노라 하는 실력 있는 사람이지 그런 삼류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그랜저는 두꺼워 보이지 않게 가로로 긴 테일램프가 필요했고 그것이 그랜저의 전통이고 또 마침 선형의 테일램프가 트렌드라서 선형으로 만들었을 뿐 다 하고 나니까 다찌를 닮았을 뿐인 거죠. 스팅어 리뷰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형태와 내용이 보인다면 모를까 그랜저의 테일램프는 표절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타겟 시장을 봐도 다찌는 그랜저와 전혀 겹치지 않는 곳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타는 차입니다. 그랜저를 사는 사람이 그랜저 대신 마초적인 다찌를 살 경우도 없고 팬층 두터운 다찌의 팬이 한국에서만 고급차인 그랜저를 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그랜저는 미국의 판매 계획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현대의 대단함을 느끼면서도 제가 느끼는 불안함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NF 소나타로 현대가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시절부터 현대에 대한 평가는 늘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입차와 견줄 수 있다. 가격을 생각하면 웬만한 수입차보다 좋다. 다음 세대 신차가 출시되면 수입차보다 좋을 것이다. 동감하시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를 향한 평가들입니다. 현대가 발전했지만 그 주변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패스트 팔로워로서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전략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처럼 정상의 자리는 한참 멀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랜저의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형이 나오면 전작을 어떻게 타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신형을 치켜 세우고 구형을 진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HG가 나왔을 땐 TG가, IG가 나왔을 땐 HG가 그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IG의 운명도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현대차에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적 진부화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존 제품을 낡은 것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새 것을 사게 만드는 방법을 부르는 것입니다. 외국 회사들도 이런 방법을 안 쓰는 것은 아니지만 유독 한국 회사들은 자동차 외에도 이 방법을 과하게 선호합니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BMW의 3시리즈나 폭스바겐의 골프,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 같은 정점에 다다른 명차들은 다음 세대가 나오더라도 큰 변화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두 구체적이고 이상향이 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이상향을 더 구체적으로 이뤄내는 완성형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신형이 나오면 어느 한 부분에서만큼은 전작보다 못한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내면 지금까진 완성이 아니었던 걸 증명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려면 구형의 가치는 유지하되 방향, 즉 컨셉을 바꾸는 입체적인 접근으로 혁신을 하는 것이죠. 지금의 BMW가 이런 사례의 대표적이지만 현재 과도기에서 조금은 헤매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명차들은 신형이 나오면 의도된 진부화를 통해 전작을 마치 지금 이 시대에는 탈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시키기보다 그 시대에는 이게 가장 이상향에 가까웠다는 클래식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클래식이란 것은 막연히 오래된 것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지나온 가치 있는 것을 부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골프 3 시리즈가 클래식카란 평가를 받는 동안 그랜저를 포함한 현대의 과거 모델들은 올드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는 여전히 폭스바겐이나 토요타에 비하면 가격을 가장 큰 무기로 하고 당시의 트렌드를 담는 급진적인 변화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눈앞의 수요는 가져올 수 있어도 오직 현대만 탈 거야 라는 팬층을 확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아가야 할 길이 먼데도 이전 모델들을 의도적으로 진부화시켜 그나마 쌓아온 미래를 위한 가치를 훼손시키고 현재의 돈만으로 보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도 팬층이 두터운 것은 현재만을 바라보며 차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쯤 현대의 그랜저가 완성될지 기대해 보며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디자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